안녕하십니까. JM신용정보 추심 김실장입니다. 상사채권, 민사채권과 임금체불 또는 보증금 반환, 인테리어, 공사사기, 공사대금, 거래대금, 미지급 등 못 받은 돈이라면 24시 어떠한 문의도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이고 위임시, 수수료 후 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에 사기가 들어가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도 동일합니다. 투자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투자 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온라인에서 영업을 하고 채팅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불법 사이트 등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며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은 다음 출금을 하려면 투자금이 손실됐다고 하거나 세금을 내야 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요 근래 투자 사기의 핵심 수법입니다. 이는 사기죄와 유사 투자 사기 행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긴 하나 그 입증이 쉽지가 않고 불법적인 사이트 이용 등으로 본인에게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만큼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에 성공했더라도 투자금을 주지 않겠다, 돈이 없다고 말하고 그냥 벌금 및 징역살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다른 변호사들이나 법무사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처벌에 중점들 둔 포스팅이 아니라 투자금 회수에 중점을 두고 글을 쓰려 합니다. 투자하신 투자금을 채권으로 다뤄야 합니다. 투자금 회수로 소송을 진행할지 대여금으로 진행할지 모르시겠나요? 투자금 소송에서 가장 크게 다뤄지는 법적 다툼이 바로 투자하고 손실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가? 입니다. 법원에서는 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금전이 지급될 당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하여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판결합니다. 우선 원금 보장 약정이 되어 있으면 대여금으로 보고 투자 계약서의 여부와 투자 당시 투자 내역을 성실하게 보고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나뉘어집니다. 카카오톡 채팅이나 문자, 통화 녹음 등으로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등의 진술을 유도하여 보관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은 이런 식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투자금 회수, 민사소송 전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록 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 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완전합니다. 내용 증명 자체로는 법률상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진 않지만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투자금 회수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계좌이체 내역과 문자 메시지 내용만으로도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계좌 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식으로 변명한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인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승소하고 승소 판결문을 받게 되면 집행 권한이 되어 별도의 판결문 정본 없이도 강제 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또는 전부 명령 신청 등을 통한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의 차이는 제 블로그에 상세히 포스팅되어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힘든 내용이니 구체적인 상황을 통틀어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투자금 회수 소송에 승소하고 판결문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서야 강제 집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국가 권력인 공권력을 이용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및 매각하여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판결 후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없이 본안 소송만을 제기했을 경우
승소하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 집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투자 사기를 하는 사기꾼이라면 본인 명의의 재산은 없고 타인에게 넘기거나 은닉했을 것입니다. 이럴 때 김 실장에게 상담받고 위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추심원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니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존재하니 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고 상대방의 현재 상황과 대응에 따라서도 바뀌어야 합니다. 무조건 강제 집행만 한다고 금액이 회수가 되면 신용정보회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지급명령 신청 제도라는 간편한 독촉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단점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두 알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액심판제도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론기일 없이 단 하루 만에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고 별도의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역시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격적인 소송 단계에서는 승소 후 얻게 되는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장 압류, 유체동산 압류,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등등 다양한 강제 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금 회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기꾼들 상대로 회수하려면 일반적인 소송과 강제 집행으로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